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영단기 대표 강사 홍진걸입니다. 날씨도 추운데 시험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2019년 첫 시험인 1월 12일자 토익 정기시험 RC 총평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파트별 난이도는 역시 이제 2019년도 들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난이도가 측정이 될지 매우 귀추가 주목이 됐었는데요. 파트 5는 점점 쉬워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파트 5에 예전에 치중했던 구토익 때와는 달리 신토익은 가면 갈수록 점점 파트 7에 비중이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파트 6도 마찬가지고요. 점점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의 난이도가 성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파트 5는 많이 틀려도 한 3, 4개 정도 틀리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파트 6는 난이도가 있지만 그래도 해내는데 파트 7에서 이제 시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좀 난이도 높은 문제에서 틀리는 그런 트렌드예요. 그래서 골고루 틀리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특히 파트 7의 난이도가 좀 높기 때문에 요즘에 파트 7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평도 파트 7에서 몇 가지 더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 좀 이렇게 이슈가 됐던 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트 5는 품사 문제, 그 다음에 구조 문제, 이런 어떤 문법 문제가 좀 무난하게 나오는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비하느냐,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인강에 나와 있는 내용만 충실하게 들어도 대비가 되는. 그래서 한 작년 정도에는 어떤 트렌드가 있었냐면 어휘 문제가 많이 이렇게 변별력을 좌우하던 그런 트렌드가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점점 한 작년 2018년도 하반기부터 파트 7으로 승부를 보게끔 만드는 트렌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파트 5는 많이 비중이 떨어졌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기초가 좀 탄탄해야 파트 5를 잘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파트 5 위주로 일단 인강을 착실하게 들으면 파트 5는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인칭 대명사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휘 문제가 종종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런 프라펄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렇게 특이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게 매번 자주 나오는 부사들이죠. 그래서 어휘 중에서 항상 나오는 어휘들이, 이런 어휘들은 expansion, smoothly, traditionally, them, except 이런 단어들은 그렇게 특이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좀 특이했는데 이제 문법 문제인데 동등 비교가 출제가 되었죠. 동등 비교.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우리 0단계 나와 있는 인강만, 특히 제 인강만 들으시면 이렇게 문법 문제, 품사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디서 그 승부가 갈리냐면 파트 6랑 파트 7에서, 특히 파트 7 더블 패시지, 트리플 패시지에서 이제 승부가 갈리죠. 고득점이. 이런 것들은 기본기를 철저하게 닦으시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고요. 시험이 끝나고 학생들 반응을 봐도 파트 5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문제만 조금, 원래 몇 문제 정도는 난이도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얘기만 나오지 파트 5가 어려웠다 이런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definitely랑 explicitly가 나왔는데 이 단어는 한 번인가 기출로 나왔던 단어이긴 해요. 그래서 명확하게 설명하다. 그러니까 동사와 부사의 관계를 물어보는 건데 설명하다에 어울리는 거죠. 근데 동사가 뭐가 나왔냐면 attend가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참석할 것이다. 이 문제가 좀 많이 좀 회자가 되는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명사절에 의문사가 나왔어요. 의문사는 who, what 등이 자주 나오는데 이번에는 which가 나와서 선택 의문사, 어떤 것이라는 뜻의 명사절, 명사절에 의문사 명사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단어죠. strategy, 전략, 구체적으로, specifically,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잘 아시는 discounted, 할인된, 그 다음에 obligations는 단수냐 복수냐가 이제 관건이었는데 other란 표현이 나오면은 불가산 아니면 복수 명사만 쓸 수 있어요. 만약에 가산 명사라면 반드시 복수 형태를 써야 되고요. 옛날에 negligence라는 단어가 나왔었어요. 기출에. 이게 이제 태만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왜 S가 없었냐면 얘는 이제 불가산이기 때문에 S가 붙지 않았죠. 그래서 두 가지밖에 못 나옵니다. 복수나 불가산. 다 비읍으로 시작하네요. 복수나 불가산. other 다음엔 그렇습니다. 제한하다, limit. 그 다음에 명사를 찾는 그냥 단순한 문제였어요. 이제 관사나 형용사 뒤에 명사를 찾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 116번 같은 경우 기본적인 문제고요. 네, primary란 표현, 최우선의, prime이 어원이 으뜸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sent 자주 봤죠. rapidly도 자주 봤죠. 빠르게라는 뜻이고요. 비슷한 표현이 quickly가 있죠. 상당히 유사한 단어고 아주 자주 나옵니다. quickly, promptly, rapidly. promptly도 잘 나오죠. 신속하게. 이런 표현들은 원래 단골 부사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시제와 태를 붙는데 여러분이 태를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한 30%의 응시자들은 수동태와 능동태에 대해서 자신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능동태와 수동태를 구분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시제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had pp는 일종의 과거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런 거 이제 문법적으로 좀 심화로 들으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어서 문법적으로 약간 셌던 문제가 120번이었고요. 그다음에 쉬운 거 between A and B, 그다음에 after, before, when, ing. after, before, when, while 이 네 가지 접속사는 주어 쓰지 않고 ing 쓸 수 있는 분사구문 접속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형용사죠. 오르고 있는 rising cost. 그 다음에 수거 at one's convenience. 보통 earliest란 말을 쓰죠. 이번에 earliest가 안 나왔는데 at your earliest convenience가 이미 시험에 나왔던 수거 문제고요. 이런 수거 문제는 오답률이 높다고 나왔죠. 여기 명단기 홈페이지에서. 수거 문제는 그냥 수거를 본 적이 없으면 풀 수가 없죠. 그래서 공부량의 학생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게 그렇게 어려운 표현이 아닌데 많이 틀린 거 보니까 공부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는 공부량이 따라줘야 되고요. 급하게 시험 당일에 닥쳐서 공부하면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틀리신 분들은 이제 그거 좀 공부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이런 것도 뭐 미리 해주는 통보란 뜻으로 notice라는 표현이 있고요. 요건 이제 처음 나왔어요. pragmatic은 practical의 뜻이에요. practical. 실제로 뭐 이런 실제의 이런 뜻이요. practical의 뜻인데 pragmatic solution 실질적인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실용적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처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문제는 이제 소거법으로 푸는데 이제 아무래도 객관식이다 보니까 너 안 되고 너 안 되고 너 안 되면 너만 남는다 이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분사와 접속사의 차이점. 접속사 여러분 다 뒤에 주어 동사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런 문제였고요. 네, visible이라는 형용사 자리 문제였는데 보인다 뜻이죠. vision에서 오죠. vision이 이제 시야, 뭐 전망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visible은 보이는, 덜 잘 보이는 이런 뜻이죠. 근데 뭐뭐에 따라하는 뜻 전치사 depending on 나왔고요. 근데 attend to에서 나온 건데 뭐뭐에 관심을 기울이다라는 뜻으로 be attentive to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파트 6는 첫 번째 질문이 승진 얘기, 두 번째 이야기가 사진사를 모집한다는 어떤 구인 광고가 나왔고, 그 다음에 초대장, 인비테이션, 그 다음에 아티클이었는데 새로운 앱 출시라는 소식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눈여겨볼 부분이 이런 부분,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여러분 많이 헷갈렸는데, 오버가 숫자 앞에 나왔을 때, 이게 오버가 이게 전치사도 되고, 부사도 된다는 사실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더 폭넓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자꾸 뭐에 속냐면, 5, 6에서 어떤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역할의 품사를 할 때 혼동이 오는 거죠. 그래서 over는 사전 찾아보시면 부사도 있고요. 전치사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over가 15을 수식하고 15 years of가 뭐 뒤에는 experience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전치사 자리가 아니다. 그걸 뭘 써야 된다? 부사를 써야 된다. 그래서 over가 답이었는데 보기 중에 for는 부사 기능이 없고 전치사 기능만 있기 때문에 틀린 거죠. 즉 정리하자면 over는 부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는 단어고 for는 전치사만 되는 단어였는데 이 자리는 부사 자리였다. 이런 명확한 개념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부사 자리였다는 게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전치사를 쓰시면 안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opportunity 기회, 그 다음에 파트 6에서 시제 문제 잘 나오고요. photographers라고 발음하고 사진사. throughout은 파트 5의 단골 문제인데 나라 이름이 나오죠. 그럼 어디 나라 전역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invited라는 표현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recognize는 인정해주다는 뜻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선택되었다. 그 다음에 all이 대명사로 나왔죠. 그래서 all이나 both는 대명사가 될 수 있다. all, both는 대명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둘 다 부사도 되고요. 대명사도 되는 그런 표현인데 all이 대명사로 자주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적응하기 힘들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all은 대명사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사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나 한정사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게 여러분이 자주 보던
all 플러스 복수 혹은 뭐 all of the 이렇게 많이 과거에 출제가 되었는데 새롭게 8, 6에 출제되면서 대명사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정사, 이제 제가 정리 좀 해드리고 약간 어려운 얘기 할 텐데 한정사라는 걸 검색해 보세요. 한정사 중에서 대명사가 되는 애들이 아마 앞으로도 계속 8, 6에서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합니다. 그 다음에 in addition은 합쳐서 부사로 additionally라는 뜻인데 게다가라는 뜻이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나왔죠. moreover 이렇게 많이 나오던 표현인데 요즘에는 in addition 혹은 additionally라는 표현으로 더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명사 문제 역시 나오고 앞에 있는 명사 중에 뭘 받아야 될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s well as가 나왔는데 보기 중에 also, additionally 역시 to 다 의미가 비슷비슷한데 as well as만 얘네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품사죠. 부사인데 얘는 일종의 등위 접속사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as가 등위 접속사고 앞에 있는 as well이 부사거든요. 그래서 A, as well as B 그러면 B뿐만 아니라 A도가 돼서 품사가 좀 달랐죠. 그래서 as well as는 부사가 전체적으로 딱 봐도 부사가 아니죠. as well이 부사죠. as well as는 as라는 등위 접속사와 as well이라는 또한이라는 뜻의 부사가 결합한 형태이기 때문에 뒤에 오는 말이랑 결합을 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혼자 쓸 수 있는 부사다. 그래서 부사. 그러니까 도대체 파트 5, 6에서 우리 이번 달 시험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해야 될 내가 과연 부사와 접속사를 구분할 수 있는가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좀 잡혀 있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 앞으로 사시면서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부사와 접속사를 구분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 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이건 기본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제가 하는 강의라던가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뭘 강의를 몇 강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이 강의 끝나고 제 카카오 아이디를 말씀드릴 텐데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면 선생님 저는 뭘 해야 될까 이런 거 물어보시고 하셔야 돼요. 그죠? 마치 내비게이션 안 켜고 막 돌아다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찝어드리는 걸 들으셔야지 좀 말끔하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어떤 게 안 되면 어떤 걸 정리해야 되고 어떤 걸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정확하게 찝어서 공부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건데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 공부다? 내가 모르는 부분만 골라서 공부하는 것이다. 그게 현명하고 빠르고 정확한 공부법이 되겠죠. 자, 파트 7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첫 번째 지문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싱글 패시지에서는 이런 것들이 정답이 되고요. 제가 일부러 좀 하나씩 보여드리고 있는데 답 확인하실 분들 확인하시라고 좀 쭉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정답이었고 중간중간 난이도가 있는 게 가끔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어휘력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습니다. 요것도 좀 쉬웠고요. 그래서 앞에 싱글 패시지는 쉬운 이런 표현들이 나왔어요. 여기까지도 쉬웠고요. 자, 슬슬 어려운 게 어디서 나오기 시작했냐면 어떤 거에서 나오기 시작했냐면 이런 거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여러분이 좀 힘들어하셔서 company co-founders 콜리그가 있었는데 콜리그랑 좀 헷갈리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좀 틀리신 분이 계셨는데 co-founder가 무슨 뜻이냐면 공동 설립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나왔었는데 이 두 사람은 어떤 그 바이크 쉐어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시작한 마이애미 출신의 공동 설립자였죠. 그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했다라는 의미로 또 나왔었는데 요거랑 좀 많이 코파운더라는 단어가 좀 생소해서 많이들 틀리셨던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틀리신 게 이제 노란색 부분은 여러분이 확실히 많이 틀린 문제예요. 그래서 JGG의 PTO가 뭐냐면 paid란 말이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유급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paid time off 우리나라 말하면 유급 휴가예요. 유급 휴가 정책 중에서 그 regulate가 뭐냐면 이제 관할하다 혹은 제한하다 이런 뜻인데 관리하다. 이 PTO 정책에 의해서 regulate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거랑 상관이 없는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지문상에 6일까지는 PTO 정책에 해당이 되지만 여기서 추가되면은 따로 또 정책이 있었죠. 무슨 뭐 sick leave 정책인가? 그런 게 병가 정책이 따로 있었죠. 그래서 의사의 어떤 그 허가가 필요하고 6일 넘어가면 다른 요 정책은 또 이제 해당되는 정책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extend leaves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leaves가 무슨 뜻이냐면 휴가라는 뜻이에요. 휴가. 그래서 extended도 외우셔야 되는데 연장된. 그래서 여기서 6일 외에 6일까지는 그냥 되는 거죠. 내가 아프든 안 아프든 알아서 내가 아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심하게 말하면
내가 1년에 6일간은 아프다고 꾀병 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6일이 넘어가 버리면 여기서부터는 병원에 관련된 프로페셔널의 어떤 그 허가가 필요한 거죠. 그때 그랬을 때 정책이 좀 바뀌는 거죠. 다른 거에 따른 규정이 바뀌는 거죠. 관할 법이 바뀌는 거죠. 그다음에 또 아티클이 이번 시험 많이 나왔는데 아티클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죠? 이 아티클도 조금 여러분이 틀릴 만한 표현이 여기서는 없었고 여기서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요거 틀리신 분이 좀 계시는데 포지션, 역할이란 뜻인데 자리란 뜻으로 바꿀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메시지 체인에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요거 좀 틀리신 분이 있어요. 168번. 이게 이제 프로퍼티가 뭐냐면 건물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 부동산. 그래서 건물이나 아파트나 이런 어떤 빌딩 같은 걸 관리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대화 내용에 그 파이프가 고장났다 내지는 난방용 기름이 떨어졌다 이런 내용이 나온 거 보니까 추론컨대. 그러니까 요즘 파트 7인데 왜 어렵냐면 어떤 그 논리적 추론, 이성적 추론을 해야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 단어만 그냥 어휘력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어떤 상황인지 생각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진, 포토그래프 혹은 그림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art 이런 단어를 여러분이 또 새롭게 창출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요즘 시험 문제 트렌드죠. 그래서 전혀 새로운 어떤 개념을 추론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대표적인 게 168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가 건물 관리 회사라는 직접적인 힌트는 없었는데 두 가지 힌트가 있었는데 파이프가 고장났다. 그 다음에 난방용 기름이 떨어졌다. 이 두 가지 갖고 막 논의하는 내용으로 추론하는 문제가 나왔고 이런 식으로 텍스트 메시지 체인을 항상 뭘 추론하게 만드냐면 요즘 트렌드가 어떤 업종이냐 어떤 what kind of business냐를 많이 물어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주 많이 썼던 게 여기서는 없고요. 다음 이제 더블하고 트리플에서 이제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점점 다가오고 있죠. 172번을 좀 많이 썼는데 이 브로셔가 나왔는데 어떤 브로셔였냐면 아프리카로 진출하는 회사에게 컨설팅 해주는 회사였는데 보기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미 아프리칸 이렇게 나와서 이미 아프리카에서 이제 자리 잡은 회사들이 나오는데 보기 중에 그런 것들 고르시면 안 되는 게 아프리카로 아직 진출하지 않아서 아프리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회사들이 고객이겠죠. 그 회사에. 그래서 요것만 답이 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좀 요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원래 싱글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교육 트레이닝을 받는 건 이제 애니얼이란 말이 나와서 애니얼 트레이닝이란 말이 나와서 매년 교육을 받아야 되는 직책은 트랜슬레이터, 컨설턴트 중에 트랜슬레이터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요건 좀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맞췄던 문제였습니다. 더블 나왔죠. 더블 요거 많이 틀렸죠. 요거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는데 무슨 내용이었냐면 이메일이었는데 이제 그 내가 좀 이렇게 약간 트랙이 있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이메일의 목적이랑 상관없는 얘기를 주저리주저리 떠들죠. 그럴 때 여러분이 느끼셔야죠. 얘는 왜 상관도 없는 왜 흐름에 맞지도 않는 얘기를 하지? 함정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의 글 쓴 목적 자체가 자신이 여행 갔다 온 거에 대한 reimbursement, 비용 처리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회사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회의를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말 이상한 말을 하거든요. 그런 함정이 좀 보였죠. 근데 이제 이 글의 목적은 어떤 게 함정이었냐면 to order supplies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많이 속았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같지만 주문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죠. 주문하기 위해서는 회사 동료인 특히 이런 어카운트 페이어블에 있는 직원한테 할 말은 아니죠. 어카운트 페이어블이 뭔지 아셔야 되는데 이게 지급부서예요. 지급 월급 해는 지급부서. 월급을 해주는 그런 어떤 월급 해주는 계산 격리부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내에서 돈 달라고 하는 경우는 비용에 대한 변제를 해달라. 비용 들어간 거에 대해서 환급해달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어떤 과정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to confirm the process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냐? 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이런 문제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정답이 to confirm the process였고요. 그 다음에 이건 쉬웠죠. last month라는 것은 new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한 달도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쉬웠고. 그 다음에 cover에 무슨 뜻이 있냐면 이제 비용을 처리해 주다는 뜻이 있어요. cover. 요거는 이제 그 연계 문제로 고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50까지 fully 변제되는데 완전히 $50까지는 완벽하게 회사에서 비용을 처리해 주는데 이
6.8달러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완벽하게 되진 않기 때문에 그 비용이 들어있는 날짜인 3월 4일을 택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더블 패시지 두 번째. 이것도 좀 괜찮았고, 어렵지 않고, 이것도 괜찮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괜찮았고, 요거 이제 이게 많아요. 이게 스코틀랜드인데, 이 애슬레틱이란 말이 뭐냐면 하이킹이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하이킹. 그래서 투어 패키지 중에서 하이킹이 들어있는 걸 골라야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이걸 가지고 이탈리아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더라? 스페인이다 이런 말 쓰시는데 그 첫 번째 칸에 그게 아마 이탈리아였던가? 스페인인가? 그 나라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이디가 101이고요. 첫 번째 칸이었어요. 첫 번째 칸. 왜냐면 이게 되게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거 정말 이번에 여러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시험이 끝났는데 아직까지도 이걸 모르시는 분이 계시고 제가 어디 게시판 가보면 아직까지도 학생들이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누가 또 설명해 주는 선생님도 없어요. 네, 없어요. 이게 이제 왜 첫 번째 질문이냐면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It is designed for all ages인데 첫 번째 이메일을 보시면 10살이 안 된 아이들이 2명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 번째 거랑 첫 번째 거랑 고르는 그런 함정이 있는 문제였는데 네 번째 거는 뭐 교수가 나와서 뭐 저녁 시간에 강의도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10살도 안 되는 꼬마한테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이고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나라로는 제가 말씀드리면 딱 알 텐데 어쨌든 첫 번째 칸이고 투어 아이디가 121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칸. 나라는 이탈리아 아니면 스페인일 텐데 네 번째하고 첫 번째 중에서 첫 번째 칸을 고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탈리아인지 스페인인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좀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첫 번째 칸에 있는 It is designed for all ages. 이거를 많이 여러분이 개념을 모르세요. 아직까지도 시험이 끝났는데 뭐가 답이다 이런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이걸 왜 이게 의견이 분분하면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는 게 우기면 되죠. 10살이 안 되는 우리 집 애들은 천재라서 교수님한테 설명 들을 수 있게 우기면 되죠. 근데 요즘 문제가 이제 생각해 보시면 요즘 트렌드를 말하고 싶은 건데 역시 논리적인 추론을 합리적인 추론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상식적으로 가야죠. 우리 애가 10살이 안 된 꼬마애가 둘이나 있다 그랬는데 과연 저녁에 교수님들 초빙해서 강연하는 게 문화에 대해서 강연하는 게 맞는가? 그리고 일부러 첫 번째 거에 It is designed for all ages라고 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눈치를 좀 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막 내가 비논리적으로 우겨버리면 할 말이 없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명확하진 않지만 어떤 명확하게 100% 보이는 그런 근거는 없지만 요걸 근거로 해서 그 10살이 안 된 아이들이 둘이 있다는 걸 근거로 해서 첫 번째 투어 아이디 101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이제 오답은 4로 시작하던가 좀 큰 숫자 네 번째 거였어요. 그거는 답이 안 되고요. 제가 나라 이름을 설명드리면 좋은데 이탈리아인지 스페인인지 헷갈립니다. 저는 그걸 안 봤기 때문에 요걸 봤기 때문에 그다음에 첫 번째 트리플인데 세 번째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오랫동안 일한 사람이 retire 은퇴한다는 내용으로 retiring 세레머니 같은 거 하는 건데 외국 문화는 30년 40년 일한 사람이 리타이어하면 리타이어먼트 파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석하고 싶은 사람도 참석하고 그 사람의 어떤 years of service를 recognize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저도 많이 겪었는데 외국인 강사들 이제 제가 많이 겪었는데 오랫동안 일한 사람이 은퇴를 하면 선물을 주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선물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만년필 선물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선물을 한다는 내용이 나오긴 했어요. 어쨌든 188번이 재밌었는데 이 사람이 선물 어떤 그 같은 헤드쿼터 본사 중에 너의 사무실이 우리 사무실보다 2층 아래다 이런 말 나왔다는 것은 같은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메일을 보낸 사람과 이메일을 받는 사람이 같은 건물이고 준비하는 사람이 헤드쿼터에서 준비한다는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해봤을 때 똑같이 둘 다 본사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푸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 인상 깊었고요. 그 다음에 189번은 바이슨 냅킨즈가 너무 쉬웠죠. 왜냐면 냅킨즈에만 뭐라고 돼 있었냐면 out of stock이라고 돼 있었죠. 나머지는 다 구했는데 이걸 못 구했다는 걸 암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었고 요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너무 쉬워서 좀 헷갈려서 그런 거예요. 너무 쉬웠던 문제고 그 다음에 실버 앤 화이트도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이 많이 못 읽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면 세 번째 지문이 다 화이트 앤 실버가 거의 다 들어있어요. 하나 빼고. 그러니까 그 어떤 색깔 전략이 화이트 앤 실버라는 걸 알 수 있고 실버 앤 화이트인 걸 알 수 있고 이제 또 좀 더 이거를 이제 상식적으로 가져가 보면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은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알록달록한 색깔보다는 경건한 깨끗한 느낌의 실버 그러면 어떤 느낌이야? 노블하고 나이가 좀 든 느낌이죠. 이런 느낌이 은퇴식에는 좀 맞는 느낌이죠. 막 알록달록 파란색보다 파란색보다는 어떤 품이 있고 엄격 좀 무거운 느낌의 실버 앤 화이트가 훨씬 더 어려운데 보통 호텔 가서 뭐 뱅크 같은 데 가보면 다 이런 식이죠. 화이트 앤 실버 컨셉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 있는 그대로 보시고 푸는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트리플은 이게 좀 어려웠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부분이 나냐면 previous artist in residence랑 공동 작업을 했었다는 말이 두 번째 지문에 나와요. 거기서 첫 번째 지문이 그럼 왜 안 나오냐? 첫 번째 지문은 그냥 딴 얘기가 나오고 그죠? 딴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 지문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봤을 때 이 사람이 그러면 같이 공동 작업을 했다는 것은 만난 적이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논리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192번도 많이 주셨는데 이게 좀 개념을 좀 이해하기 힘들었죠. 밑그림만 그 아티스트가 그리고요. 공동 작업으로 자기 동네 벽화기 때문에 뮤럴이라죠. 뮤럴. 벽화 문제였죠. 자기 동네 벽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와서 같이 칠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예술 작품에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어떤 협력이 중요한 컨셉으로 작용했던 그런 이벤트였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말이 틀렸는데 세 번째 지문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 도시 출신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연계 문제로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랜드스케이프가 답인데 river and farmland라고 했거든요. 강과 농장 그랬을 때 랜드스케이프 풍경이라고 역시 패러프레이즈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10월 20일로 예정되어 있던 걸 두 번째 지문에서 알 수 있었는데 세 번째 지문에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unveil이라고 했거든. unveil이 뭔지 아세요? unveil이 프레젠테이션 데이인 거죠. unveil이 공개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이랑 같은 개념으로 세 번째 지문에는 10월 27일로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프레젠테이션 데이트가 변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트리플은 무난했어요. 되게 재밌는 게 점점 나이도가 높아지다가 마지막 트리플에서 난이도가 뚝 떨어지는 현상을 자주 경험합니다. 제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난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냐면 첫 번째 질문이 스케줄, 일하는 워크 스케줄이 나왔고요. 두 번째 질문이 이메일 나와서 그래 이메일 내가 네 시프트를 대신해 줄게. 이 시프트가 뭐냐면 근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일하는 사람이 금요일 날 일하는 사람을 대신해 준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2시 30분쯤에 근무하는 사람이 2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연락이 없다고 빼버리면 이 사람밖에 안 남게 되는 그런 문제. 이 사람이 근무 시간이 한 오후 6시까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답인 거를 추론할 수 있는 연계 문제였고 그 다음에 연계 문제가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확실히 연계 문제였고 얘는 연계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세 번째 질문 보시면 뭐라 그러더라? 에어 이렇게 분사해서 키보드를 청소해 봤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she tried to clean it. 그것을 키보드가 작동이 안 돼서 한번 청소해 보려고 노력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정답이 쉬웠어요. 그래서 마지막 세 개는 쉬웠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짧게나마 여러분에게 이번 시험 트렌드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어려운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내 상황에서 이 시험을 봤는데 어떤 점을 빨리 잡아야지 이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내가 뭐가 문제인가 이걸 보셔야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어요. 저는 취미로 골프를 칩니다. 골프를 치는데 지금 제가 한 2년 정도 됐어요. 근데 이 골프라는 종목에 뭐가 있냐면 아마추어들이 배우는 것 중에 포인트 레슨이라는 게 있어요. 골프를 여러분은 아직 안 치시니 젊으시니까 여러분 중에 치시는 분 별로 안 계실 텐데 포인트 레슨, 그러니까 골프라는 것도 보시면 처음에 끝까지 다 배우려고 하지 않거든요. 이 골프라는 종목이 되게 웃긴 게 자부심이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레슨을 받아서 처음부터 배우지 않고 이제 내가 프로한테 찾아가서 뭐가 문제인가요?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포인트 레슨을 받아요. 내가 아무리 잘 쳐도 포인트 레슨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프로보다 잘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프로도 뭐 좋은 프로한테 가서 배우고 투어 프로한테 가서 배우거든요. 여러분도 잘하는 사람이면 잘하는 사람한테 필요한 강의가 있고 못하는 사람이면 못하는 사람이 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배우면서 저한테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저는 뭔가 배운 지가 오래됐거든요. 선생님만 거의 20년 했지 배운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 요즘에 이거를 이제 배우면서 저도 학생이라는 입장이 돼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뭔가를 배울 때 빨리 배운다는 것은 적절한 어떤 상황에 맞는 레슨을 받아야지 빨리 늘 수 있어요. 물론 노력도 중요한데
흥미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영어를 잘하려면 흥미도 있어야 되지만 적절한 나의 수준에 맞는 상황에 맞는 레슨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게 제일 현명한 방식이죠. 이거 하는데 돈 안 들거든요. 제가 금품을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존재하는 거니까 저는 그게 이제 제가 영어 선생님밖에 안 했어요. 저는 평생. 그래서 여러분이 내 도움을 얻어서 영어를 잘하게 된다던가 그런 케이스 많죠. 어떤 재주도 있냐면 뭐 내 도움을 받고 내 부교재 들고 캐나다 가서 유학했는데 선생님 덕분에 정말 도움이 돼서 이런 학생도 있었고요. 이제 옛날에는 좋은 선생님이 별로 없어서 제가 이제 많은 도움을 줬었는데 지금은 선생님도 좋은 선생님 많죠. 여러분이 이제 저의 강의를 통해서 혹은 저의 조언을 통해서 어떤 토익 점수든 영어든 잘 되는 게 제가 제 어떤 커리어거든요. 그게 저의 어떤 프로페셔널 에틱이죠. 직업윤리.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돈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 제가 또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단기 대표 강사 홍진걸이었고요.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 me help you out. I'm ready to help you out. 난 여러분의 I'm ready to be of your assistance. 당신을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험도 열심히 준비합시다. 지금까지 대표 강사 홍진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